저는 잘했다고 봐요. 지난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한화가 호주에 있는 오스탈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한다. 네. 그게 한 9천억 정도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무산됐어요. 네. 호주의 반대에서. 그거는 미국에 들어가기 위한 교두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든. 근데 그거는 실패했는데 이번에 이 뉴스가 나와 저도 이거 한화가 다방면으로 노력했구나 그런 걸 봤어요. 이 필리 조선소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한화 거제도, 한화오션의 거제도 조선소의 10분의 1에서 한 13분의 1 정도 되더라고. 네. 일단 크기, 조선소 크기, 부지 이런 거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미국이 원래 땅값이 싸잖아요,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클 걸로 예상했는데 이 회사가 옛날에 해군 조선소였던 거라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크가 330m짜리가 2개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군 군함 같은 경우는 중형 항모 뭐 와스프급이라든지 아메리카급 이런 걸 정도는 수리가 가능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네. 매년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면은 뭐 한화가 한 7.4조 정도 하니까 뭐 12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종업원도 한화는 직영 그다음에 뭐 또 같이 협력업체 이런 데 가지고 한 2만 3천 명이 되는데 여기는 종업원이 한 1,7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한 13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작은 회사지만은 왜 이걸 인수했느냐?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군함 역사, 선박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 최고를 달려왔는데 2차전 끝나고 그다음에 소련하고 막 경쟁하다가 냉전이 끝나면서 확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더 투자를 안 해도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미국이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한화가 이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한 목적은 지금 미국의 군함들이 태평양 함대에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이런 군함들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본토로 가야 되고 또 이 본토로 가면 전력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걸 이 근방에서 수리할 데가 있나 없나 보니까 이 일본하고 한국이 매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선 장관이 와서 막 그 점검도 하고 그랬어요. 한화 조선소, 뭐 현대 조선소 와서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 정도 우리보다 더 낫네.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한화하고 현대조선소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군함 건조 능력이 상당히 우수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전력 건설할 때 북한하고 계속 경쟁했어요. 그러나 북한은 이미 압도했어요. 생무기를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함도 더 이상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을 가고 있어요. 우리도. 뭐 물론 중국하고 일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거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선소가 놀게 생겼단 말이죠. 둘이 딱 맞은 거예요. 미국도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뭐 자기 조선소를 좀 후퇴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또 해외로 진출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화가 이제 이 조선소를 인수하기 전에 현대 조선소가 한화하고 둘이 경쟁이 엄청 심하잖아요. 이 조선소가 경쟁했는데 HD 현대가 먼저 했어요. 먼저. 2005년도부터 거기에 뭐 설계도도 주고 일부 부품을 팔고 이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난 4월 24일 날은 MOU를 맺었어요. 먼저 그 필리 조선소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군함도 정비하고 상선도 정비하고 그랬는데 그다음 군함 새로 만들었으면 하겠다. 네, 오케이 하냐 해가지고 MOU를 맺었는데 그래서 저는 현대 쪽으로 기울지 않나. MR로까지 이제 뭐 석권하려고 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한화가 인수했다는 얘기 들어 저도 상당히 한화가 물밑작전 잘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두 경쟁 회사가 워낙 잘 나가는 회사거든. 세계적인 회사예요. 한화하고 현대는 군함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아무튼 해외에서도 잘 좀 싸우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장 생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두 회사의 목표가 일치되고 있어요. MR로 시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미국한테 인정받으면은 이제 군함 신조함 정도 건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 먼저 들어가서는 일단 상선을 해야 돼요. 이제 군함 건조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몇 개 있어요. 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인데 아무튼 잘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화의 욕심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지난번 인수하려다 반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 이거는 상당히 커요.
한 9천억 정도 인수 자금을 지난번 내놨었는데 이거는 호주에도 조선소가 있고 베트남, 필리핀에도 있고 그다음 미국에도 2개나 있어. 샌디에고하고 엘라바마에. 그래서 이거를 확 인수를 하면 엄청나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군함뿐만 아니라 이 군함 시장을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머지않아 하리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호주의 조선소를 인수하면 미국에 있는 조선소가 같이 따라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호주에 있는 조선소는 모든 미국의 존스법을 극복하고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조선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미국 내. 네, 미국 내 2개를. 그러니까 하나는 거기를 사면은 자동적으로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시도를 했는데 호주에서 배 내밀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협상 얘기죠. 뭐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회장이라는 사람 오너 회장이 뭐 앵글로 색촌주의 전형적인 앵글로 색촌주의 해가지고 황인중한테는 뭐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뭐 의견을 피력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난받고 있대요. 야, 그 돈이 뭐 최고지 왜 그걸 뭐 그런 거 따지냐 해가지고 코너에 몰렸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어요. 수법이라는 건 1920년대에 만드는 건데 자기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도 끝나고 끝날 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세계 선박 시장을 거의 리딩을 했죠. 영국에 막 군함도 수십 척 빌려주고 뭐 해가지고 연합군에 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앞서갔는데 이제 전쟁 끝날 때 되고 뭐 또 소련하고 경쟁이 이제 시들시들하고 하니까 이제는 보호해야 되겠다. 우리의 앞선 기술을. 그래서 뭐 미국에서 연안을 움직이는 배는 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예를 들어가도 뭐 저급한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싸게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잖아요. 와서 또 기술 훔쳐가고 이런 것들 자국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경쟁이 없는 데는 혁신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막 피나게 경쟁해야 기술도 발전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리가 뭐 확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국내 것만 뭐 충족하면 되지. 시설 확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자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돈이 올라가. 배 내미는 거죠. 돈 월급 안 내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막 인건비가 상승하는 거죠. 지금 우리보다 한 3, 4배 비싸요. 군함. 우리는 1,000억 하면 거기는 3,000억, 4,000억이에요. 이렇게 자기들이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묶어놔 버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1960년대쯤 되니까는 이제 일본이 또 한참 많이 컸잖아요. 그다음에 80년대 되니까 한국하고 중국 이런 데가 저가로 이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야, 이거 불안하다. 뭐 해가지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는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야, 거기 지원해주지 마. 정부 지원해주지. 자유경쟁해. 살아남아.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또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뭐 투자를 안 되니까 생산 능력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수준은 높아지니까 이거는 계속 불량품이 나오고 그래서 건조 지연이 되고 납기 지연, 납품을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서 아무튼 존스법은 자국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속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고 결국에는 그게 악순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영 악화가 되는 거죠. 뭐 같은 배를 말아도 엄청 비싸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존스법에 대해서 폐단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틈새 시장을 몰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으니까 우리가 인수를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자.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 힘들잖아. 우리도 미국인들 우리가 가서 경영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영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를 또 이해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에서 그렇게 한 거는 야, 이건 뭐 우리 찬스다. 우리는 지금 국내 시장도 이제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는 해외로 해서 진출해서 수출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존스법이 우리 연합무역법이라 하는데 우리한테 이 낯익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현대하고 한화하고 둘이 계속 미국의 MRO 시장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게 커다란 벽이 있다. 이 벽을 어떻게 뚫을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조선소를 인수하는 게 제일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1801년도부터 1995년까지 그러니까 195년 정도를 해군 조선소였어요. 해군 조선소. 해군이요? 네, 해군 조선소. 해군 수리하고 뭐 정비하고 이런데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하고 계속 싸우다가 냉전이 종식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에서 이 일반적인 여론은 야, 군비 감축에 1번. 아, 적도 없네. 뭐 자꾸 군함을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폐쇄했단 말이죠. 폐쇄했는데 그 조선소가 폐쇄하기는 아깝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연방 정부하고 또 뭐 시하고 뭐 이런 데가 협력을 해가지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노르웨이 회사 해상 풍력 에너지 전문기업 아커사의 계열사로 이제 된 거예요. 2003년도부터는 미국의 한 그 연안에 돌아다니는 대형 상선 50% 이상을 건조했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회사죠. 괜찮은 회사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필리 조선소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제 군함도 좀 하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군함도 우리도 이제 MR로를 목표에 두고 있는데 이게 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는데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부에서의 기술 혁신이 없으니까 오직 인건비만 비싸가지고 계속 경영악화를 뭐 1년에 한 수백억씩 적자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우리하고 딱 맞아떨어지고 미국 사람들이 자기 조선소를 뭐 다른 나라에 파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존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방위산업 수출을 하면서도 미국 시장에는 우리 완제품을 팔은 적이 없어요. 다 미국에서는 우리 항공기 뭐 이런 거 사다가 오면서 절충교육이라 이거 항공기를 우리가 살 테니까 우리 것도 좀 사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부품 이런 거 우리가 일부 수출했는데 예를 들어 탄약도 수출하고 네.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함정을 이렇게 완제품을 가면은 굉장히 큰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군함 역사 또 우리 선박의 역사가 197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하나오션하고 그때는 대우조선해양이었죠. 조선 뭐 대한조선공사 이렇게 시작하고 현대하고 둘이 한 5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진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도 군함 건조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 경계하는 건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막 선박 벽돌 찍어내다시피 한단 말이죠.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여기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특히 군함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 많이 처져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의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 해군성 장관이 2월 달에 와서 양계 조선소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같이 하면 좋겠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기들도 환영할 것이고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한미 동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항상 기술이 이 선진형으로 리딩 컨트리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브라킹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 뭐 야전정비라는 거는 이제 고장나면 조선소가 아닌 군에서 수리하는 걸 야전정비 그래요. 그 정도는 뭐 맡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부속품만 있으면 가르치고 뭐 이런 수준, 이런 정도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의 스탠다드는 좀 높은 편이죠. 미국에서 우리의 능력을 다 보고갔다 했잖아요. 네. 보고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한 신청하면은 한 88일 정도 걸린다 하는데 물어보니까 신규로 하는 거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속도는 미국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와서 서치를 했잖아요. 탐색을 했잖아요. 뭐 우리 일본 회사도 우리 회사도 보기 때문에 그걸 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한화 조선소 한화를 인수하게 한 거예요. 이 필리 조선소를.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그 속도는 조절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가서 뭐 돈도 못 벌고 당신 그냥 뭐 기술 협조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방송 이런 데 얘기해 주면은 아니 한미 동맹이라는 게 뭐냐? 같이 전쟁 시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만들어 주는 거지. 너희들이 먼저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MR로 시장도 오픈하겠다고 다 서치하고 그랬는데 너희들만 비밀이야? 우리도 비밀이 있다. 이런 건 서로 이제 공유를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도 아마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곧 그런 문제들은 잘 풀려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들어가서 인정받으면은 너희들 노동자는 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우리는 많이 하고 뭐 한국의 문화도 갈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이 좋으니까 당신들이 오퍼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볼 때는 그런 이제 신규 함정을 미국의 신규 군함을 우리가 건조한다. 그러면 대성공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군함 시장을 거의 석권한 수준으로 우리가 길을 펼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40대, 50대만 해도 6개월 단위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6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빨리 변한단 말이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자기가 탑으로 이뤄놓고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개발한 시스템. 그러나 이걸 밖에도 노동자들이 거의 뭐 민건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경쟁을 시키는 차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델토로 미 해군선 장관이 우리 군함 조선소 양계 조선소를 보고 나서 야 이렇게 과학적일 수가 있나? 뭐 수리하는 거 그다음에 작업 진도 이런 걸 언제까지 데리버리 일 그냥 납기일까지 딱딱 맞춘다 이거죠.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고장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고 엄청나게 놀랐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자기들이 그냥 안주한 거 아니냐 이 기술 혁신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 운용한 것도 지금 뭐 수십 년 됐잖아요. 그리고 항공모함 너무 비싼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줄이자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돈도 아끼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탑을 찍었다고 보여요.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뭐 있냐. 근데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미 알고 있고 미국의 그런 기술 능력. 우리 같은 경우도 이지스함 정도 건조한다는 건 세계 탑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 한 거는 항공모함하고 핵추진 잠수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능력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다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박 능력이 우리 IT 기술의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건 자부심을 느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국민들 칭찬할 거 칭찬해야 돼요. 굉장히 근면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템포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을 함부로 무시 못해요. 해군 함정 건조 능력은 지금 양계 조선소가 걱정하는 분야가 매년 뭐 구축함, 잠수함 한두 척씩 다 두세 척대로는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게 거의 실링이 찼어요. 이제 소요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군함 같은 경우, 잠수함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잠수함은 18척 보유하면은 우리가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18척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너무 정비를 잘해서 우리가 지금 2017년부터 퇴역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미 20척이 넘어 21척이 됐어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계속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오션하고 현대조선소가 물량만 있으면은 다 수급할 수 있다고 봐요. 공급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현대조선소 같은 경우는 필리핀 그다음에 페루 이런데 호위함 2~3천 톤급 호위함 계속 들어와요. 수주가. 네. 그다음에 호주도 지금 호위함을 지금 3~4천 톤짜리를 11척을 또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조선소는 지금 일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미국에서 와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죠.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산한창 우리가 이제 2021년에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독일의 기술을 베이스로 했어요. 독일에서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 18척을 만들어서 조립 생산했어요. 우리 원자재를 사다가. 그렇게 하면서 정비하고 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해가지고 우리 독자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3,000톤급 도산한 청함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잘 만든다고 뭐 자랑해봤자 필요 없어요. 남이 알아주는 건 되는 거니까 캐나다, 그다음 폴란드, 필리핀, 뭐 사우디 이런 데 살려고 해 서로. 네. 러브콜을 보내고 이러고 이 정도면은 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다음 현대 조선소나 하나오션에 지금 뭐 호위함 같은 경우도 태국에서는 하나오션에 그다음에 필리핀, 페루에서는 현대 계속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군수 지원함도 4척 팔고 뉴질랜드. 그래서 아마 군함 시장이 활로를 개척할 것이다. 왜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 목표량을 거의 완성 단계고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빼놓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하는데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선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막 물량 공세를 한단 말이죠. 인건비가 싸니까. 그거를 감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술 혁신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사실 너무 인건비가 비싼데 자꾸 하라고 하는 것보다 중국은 막 1000척씩 찍어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거기는 경제를 통제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 경제, 완전한 시장 경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는 경제 환경이 리버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콘출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도 엄청 세계 시장의 50% 어떤 데는 60%를 장악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한 20% 남짓인데 일본은 완전히 떨어졌어요. 한 자리 숫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 있고 군함 같은 경우도 특히 미국이 이제 꼭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함 숫자에서 너무 밀리는 군함. 미국은 막 항공모함 엄청 11척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톤수에서는 큰데 전쟁이 일어나면 톤수도 중요하지만 척수도 중요하거든. 얼마나 많이 살아남느냐. 그런데 지금 대만 전쟁을 한다, 막 국제전선에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70여 척 군함 전투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30년까지 440척 정도 늘리겠다. 왜냐면은 군함 능력, 거기 동원이 잘 되잖아요. 인건비고 싸고. 그 다음에 건조 조선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미국은 건조 조선소가 쇠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라고 해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 290회차 가지고 있는데 2025년 더 줄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OS를 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말로는 MR로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건조도 아마 부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그거는 우리가 MR로 사업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걸 보여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일본도 인건비가 우리보다는 비싸요. 그러나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인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은 미국 본토를 공격한 사람들이 그리고 군함도 2차 대전 때 정말 항공모함을 20여 척 가까이 가지고 있던 나라. 네. 그래서 일본은 기술은 최첨단이고 그다음 일본의 기술력은 방위산업 기술력은 미국하고 F-15 같은 경우는 공동 생산하잖아요. P3 그냥 이번에 우리가 P8 인도했잖아요. 미국에서. 그거 수준의 항공기를 일본은 이미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거의 동등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보다는 이 안보 환경도 좀 불안하죠. 그다음에 이제 남사군도나 그 센카쿠 열도 이런 데에서 중국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베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싸울 수 있는 나라, 보통 싸울 수 있는 나라로 가자 해가지고 최근 2014년도에 그동안 방산 수출을 못했었어요. 법을 바꿨어요. 무기 수출 3원칙에 가면 근본적으로 못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방위자본 이전 3원칙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할 수, 근본적으로 수출하고 특정 국가에만 수출하지 말라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위산업 시장에서 일본이 엄청나게 높은 기세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시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고객 관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유리하죠.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가 국익하면 막 단결을 잘하잖아요. 단결을 잘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죠. 크게 한번 굴르면 되지. 굴르면 예를 들면 K2 전차 이런 것들은 400대씩 하는데 우리는 군함 같은 거 한 척 하면 그거 다 커버거든요. 거기에 군함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요. 기술이 포 기술 들어가지, 그다음에 엔진 기술 들어가지, 항해 기술 들어가지, 내비게이션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함정은 이제 동남아에만 수출하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까지 수출한다면은 이제 큰 시장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이제 활로를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K9, K2 이런 그다음에 F-50 공격기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을 지금 굉장히 자극하고 있잖아요. 유럽 마크롱 대통령이 막 우리 그만 한국과 사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끄럽게 해놨는데 아마 군함이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활로를 개척하면서 그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화의 도전은 괜찮은 편이에요. 국익을 위해서. 미국 시장을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호주의 조선소 인수가 또 하나의 고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필리 손수를 산 하나오션,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다른 걸 할 줄 모르겠다. 필리 조선소 그 작은 조선소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조선소를 하려면은 뭐 미국 시장을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자존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화가 호주에 있는 이 오스탈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은 거기 이제 오스탈 조선소가 미국의 샌디에고하고 엘라바마의 조선소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죠. 거기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하고 그 베트남에도 가지고 그 조선소 비어 있대요 지금. 그리고 그 경영 악화가 계속지고 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 조선소도 머지않아 인수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건전한 경쟁, 거기서 기술 혁신이 나오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쓸 건 거의 다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무기를 원하느냐, 커스터마이징, 구매자가 요구하는 게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후속 군수 지원을 잘해줘야 돼요. 고장 나면은 먼저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네. 부속품도 제때 델리버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MRO 사업을 꾸준히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앞으로는 친환경 선박을 만들지 않으면은 배척당한다고.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는 선박. 그런 거 분야는 우리가 참 앞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한화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 이런 데를 인수하면은 우리의 이제 선박 건조 역량이 늘어나면서 세계 시장을 좀 군함 시장이나 선박 시장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섭렵하면서 이제 경영을 잘 할 것인가. 그래서 얼마만큼 흑자를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제 중지를 모아서 잘 해야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